시작합시다. 미분의 마지막 파트, 속도와 가속도. 와우. 속도와 가속도 파트예요. 얘들아, 속도하고 가속도, 특히 속도는 얘들아 뭐랑 연관되어 있는 단어니 이게? 속도하면 운동이죠. 운동과 관련된 단어야. 그러니까 이 속도와 가속도 미분 마지막 파트에서는요 운동이 나와요. 운동 반영도 나오고 어디로 운동했는지. 근데 그 운동이 얘들아 수학에서는 크게 고등수학에서는 세 가지로 나뉜다? 보통 두 가지지. 1차원 운동. 첫 번째는 1차원의 운동. 또 하나는 2차원 상에서의 운동. 너희 차원 얘기 들어봤어?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거. 너 4차원이잖아 임마 이런 거 말고. 이 차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축이 하나일 때를 1차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X축이 하나 있으면 1차원, 축이 두 개 있으면, 즉 X축과 Y축 두 개가 있으면 2차원 그러고 3차원은 축이 몇 개일까? 3개야. 그러니까 X축, Y축, Z축 이게 3차원이야. 근데 3차원까지는 다루진 않고 1D, 2D, 3D 들어봤어? 직선, 평면, 공간 이런 거? 3차원상에서는 다루진 않고 이 두 가지를 주로 고등수학에서 다루는데 2차원도 수학 2 파트가 아니야. 2차원상에서의 운동은 선택 미적분, 그러니까 심화 미적분에서 배워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우리 수학 2에서 할 운동들은요 다 1차원상에서의 운동이야. 그러니까 되게 귀여운 운동이라고. 되게 귀엽다고. 그래서 1차원상에서의 운동인데 잘 봐. 1차원이라고 하는 건 축이 X축 하나 존재하죠. 근데 얘들아 X축이니까 여기서 점이 등장하거든요. 점. 보통 그 점을 P라 그래. 점 P. 점. 이 점에 대한 운동을 배우는 게 속도와 가속도 파트예요. 근데 점 P는 얘들아 축 하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의 운동 방향은 얘들아 어디 또는 어디로 결정될까? 느낌적으로 말해봐. 이 점의 운동은 어디 또는 어디로만 움직일 수 있을까? 오른쪽 또는 왼쪽. 이게 1차원상에서 운동. 그냥 오른쪽 또는 왼쪽밖에 못 움직여. 또는 1차원상에서 운동이 이것도 있다. 연직 운동.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위로 던졌을 때 다시 떨어질 거 아니야? 이것도 1차원상에서의 운동으로 봐요. 왜? 운동 방향이 위 또는 아래이기 때문에 수학 2에서 배우는 운동 방향은 양옆, 왼쪽, 오른쪽 또는 위, 아래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1차원상에서의 운동은 점이 운동하는데 이 점의 위치가 주어져요. 다시 이 점의 위치가 X축상에서 주어진다고. 예를 들어서 시간 T초 후의 위치 이렇게. 근데 그 위치를 어떻게 쓰냐면 그 위치 함수를 어떻게 쓰냐면 X로 써요. X. 보통 X 괄호하고 T를 쓰는데 T는 시간, X는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쌤, 왜 X축이에요? 왜 X예요? 내가 답을 말해버렸네. X축이기 때문에 X로 표현한 거야, 위치를. 그리고 잘 봐. 속도하고 가속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속도의 정의는 뭐냐면요. 이건 왜가 아니야. 그냥 정의야. 속도의 정의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잘 봐.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별에 대한, 잘 들어봐. 별에 대한 달의 변화율 이런 말이 있어. 이 말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다시 별에 대한 달의 변화율. 얘들아, 이 문장에는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 변화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어디서 들어봤어? 변화율? 민재야? 미분 처음 할 때 배웠지? 너가 민재니? 고마워. 뭐라는 거야? 수학 2에서 미분 파트 처음 배울 때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이렇게 들어봤잖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때 이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을 의미해. 다시 이 변화율은 뭘 의미한다고? 순간 변화율. 즉 미분이에요. 미분. 그래서 달의 변화율 그러면 달을 미분하시오 이 뜻이야.
근데 앞에 별에 대한 이 말이 들어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이 미분 변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을 별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 뜻이야. 그걸 이렇게도 쓰지 않니? D별 달 이렇게. 맞지? 요놈의 의미는 달을 별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이 별이 미분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달을 미분하시오에 대한 의미고,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앞에는 시간이 들어가고요. 뒤에는 위치가 들어가. 잘 들어봐.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거든요. 이게 속도의 정의야.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거는 위치를 뭐 하란 얘기야? 미분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요. 이때 미분 변수는 시간, 보통 t로 줘요. 위치는 xt, x로 주고. 됐지?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 까지 돼? 그리고 속도의 그리고 시간에 대한, 잘 봐. 속도의 변화율, 속도.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을 가속도라 그래. 그러면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가속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차근차근 미분하다 보면요, 속도, 가속도가 나와요. 반대로 얘들아, 이걸 위로 올라가는 과정도 있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미분의 역과정을 적분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 그건 뒤에서 나와요. 어쨌든 지금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됐지? 민준아? 네. 속도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가속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럼 위치 함수를 어떻게 주냐? 이렇게 줘. 잘 봐. 위치는 x로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이런 식으로 줘. 이 마이너스 좋지 않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T초 후에 점 P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야. 여기다 얘들아 T 대신 0 대입해봐. 얼마 나와? 0 나오지.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원점이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그리고 T 대신 1 대입해봐. 얼마 나오니?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초 후에는 점 P가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초 동안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지. 돼요? 그리고 T 대신 2 대입해볼래? 그럼 2의 세제곱 8이고 8이 16이니까 16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0이니까 얼마야? 4가 나오지. 그러면 2초 후에는 이 점 P가 4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점 P의 운동이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이 뜻이야. 2초 동안. 됐지? 이게 위치.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 근데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하는 거니까 t초 후에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속도를 영어로 얘들아 velocity 그러거든. 들어봤지? 속도를 velocity 그래요. 그래서 그거의 앞글자 v로 속도 함수를 나타내요. 그럼 속도는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성우야 얘 미분하면 얼마야? 6t 제곱 마이너스 6t가 돼. 이게 t초의 속도. 근데 여기서 얘들아 많이들 착각하는 게 있거든. 잘 봐. 여기서 vt 속도에다가 t 대신 2 대입해 볼래? 얼마니? 너무 어렵나? 2분의 1 대입해 볼래? 이게 더 어렵나? 계산해봐. 6 곱하기 할 수 있잖아. 4분의 1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1. 그럼 2분의 3에다가 2분의 6 빼는 거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러니까 0.5초 후에는 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 뜻이야. 근데 여기다가 2를 대입하잖아요. V2. 그럼 2의 제곱은 얼마야? 4. 6, 4, 24 빼기 10이니까 얼마 나와? 12 나오지. 0.5초 뒤에는 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2초 뒤에는 속도가 12인 거야. 근데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조건 더 빠르겠네요. 아니,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니까 얘가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닐 수도 있어. 물론 여기서 얘가 더 2초 뒤에 속력이 더 빠른 거지만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여기서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속력이란 개념이야. 속도하고 속력은 다르다.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스피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속력이 커지면 졸라 빠르고 속력이 작으면 졸라 느린 거. 그게 속력 개념이야. 근데 속도가요.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느리고 얘가 더 빠른 건 아니야. 왜? 속력이 그 빠르기를 의미해요. 그럼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 속도의 절대값이야. 다시 속력이라고 하는 건 속도에다가 뭐 씌우면 된다고? 절대값. 그러면 절대값 V죠. 얘가 속력 스피드야. 그럼 여기다가 이 두 가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럼 2초에서의 전피의 속력이 더 커요. 0.5초보다. 근데 만약에 0.5초일 때 마이너스 13이 나왔다. 속도가. 그럼 0.5초일 때가 속력이 더 빨라? 2초일 때가 속력이 더 빨라? 0.5초일 때가 속력이 더 빠른 거야. 왜? 절대값 씌우면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됐죠? 아, 그러니까 속도가 음수라고 해서 무조건 양수값보다 더 느린 상태는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값을 씌워서 관찰해야 돼? 빠른지 느린지는 절대값. 됐지? 그러면 속도의 부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시험 문제로 출제돼요. 잘 봐. 속도가 음수래. 속도가 얘는 양수래. 근데 얘들아, 속도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시간에 대한 뭐의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죠. 그럼 속도가 양수란 얘기는 위치를 미분한 x'이 양수란 얘기고 속도가 음수란 얘기는 위치를 미분한 x'이 음수란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의 속뜻이 뭐냐? 얘들아, 미분했더니 양수래. 그럼 무슨 가하고 있는 상태야, 걔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지. 미분했더니 음수래. 그럼 무슨 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감소. 그러니까 선생님 몸무게를 미분했더니 양수값이 나온대. 그럼 살이 뒤룩뒤룩 찌고 있다는 얘기고 내 몸무게를 음수했더니 음수? 그럼 살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했더니 음수? 그럼 위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 위치가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위치를 미분했더니 양수? 그럼 위치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점, 지금에서의 위치는 점피의 위치고 이 점피는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이니까 위치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원점을 기준으로 뭐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야 위치가 커지죠. 미분했더니 음수, 즉 위치가 작아지고 있다 이 뜻은 점피가 오른쪽이 아닌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아,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는 그 점의 운동 방향과 관련이 있는 거야. 속도가 양수? 그럼 위치가 증가해? 예를 들어서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속도가 음수? 그럼 얘는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얘가 오른쪽이면 얘가 왼쪽. 반대로 얘가 왼쪽일 수도 있어. 얘가 왼쪽일 수도 있어. 얘가 왼쪽으로 가면 얘가 오른쪽으로 간다 이 뜻이야. 얘가 위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 아래로. 운동 방향과 관련이 있어. 뭐가? 속도의 부호가. 돼요? 그러면 봐봐. 야, 잘 들어. 중요해. 한 큐로 끝낼 거야. 너 영화 볼 때 중간에 자면 기억나니? 내용? 기억 안 나지?
똑같아요. 잘 봐. 야, 속도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었거든? 그럼 이 사이의 중간에 어떤 지점이 있다는 얘기야? 속도가 0인 지점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 속도가 0인 지점이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꾼 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니까 어느 순간 운동 방향을 바꾼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속도가 0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0인 지점을 한번 구해보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t값이니까 얘를 풀면 되거든, 방정식을. 그럼 얘를 풀면 양변 6t로 묶으면 0 또는 얼마 나와? t값이? 1 나오지. 그러니까 0은 어차피 출발할 때니까 의미 없고 출발한 지 1초 딱 됐을 때 운동 방향을 바꾼 거예요. 1초 때 바꾼 거라고. 그리고 확장시켜서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 잘 봐. 이건 올해 9월 모의평가에서 나온 아이디어. 야, 출발한 때를 제외하고 속도가 0인 지점은 t가 1일 때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점 p는요,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꾼 거니? 한 번 바꾼 거지. 그것도 나와. 기역, 니은, 디귿 보기 중에서. 다음 점 p에 위치에 대한 함수가 있다. 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그 점이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꿨는지 구하시오. 또는 운동 방향을 바꾼 지점에서의 그 점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꾼 지점은 V가 0인 지점이니까 0인 지점을 계산해 봤더니 t = 1. 그럼 그 점에서의 가속도는 얘를 미분한 다음에 t 대신 1 대입하면 되죠. 가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속도를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 근데 얘들아, 가속도 영어로 뭐라 그러니? 아는 사람. 이거 물리 용어인데. 너 물리 하잖아. acceleration이라고 알아요? C 하나인가? 두 개야? 진짜 두 개야? C 하나 아니야? 두 개예요. 두 개라고? 그럼 너가 불러봐. 시작. 2? 아니. 이거 너무 바보 같잖아. 이 아니죠. 뭐야 이게? 어? EL 2에 A. A야? 아, 2야 A야? 난 2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아, A예요, A. A야? 네. 확실해? 네. 아니 몰라요. 어쨌든 이거래요. 제 피셜 acceleration 이건가? L이랑 A 사이에 R 있을걸요? R 있지 이렇게 acceleration. 네. 이거 2 같은데. 어쨌든 A. 이 정도로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속도라고 하는 건 왜 또 싸워? 어? 가속도라고 하는 건 그거의 앞 글자 A로 나타내. 그래서 AT로 나타내고 가속도라고 하는 건 속도를 미분하면 되니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12t-6이 되지. 이게 가속도. 근데 얘들아, 가속도는 부호를 물어보진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속도는 딱 뭐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구할 줄만 알면 돼.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냥 속도 미분 가속도 끝!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속도에서는요, 속도의 부호. 속도의 부호. 그리고 이 속도, 시간에 대한 속도 함수 있지 얘들아. 얘를 그래프로도 줘요.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VT 그래프라고 하는데 물리 시간에 들어봤니? AT 그래프, VT 그래프, XT 그래프 막 이런 거 나오지 않나? T는 당연히 음수 낼 수 없지. 마이너스 1초에 보세요. 그 뭐야? 손절하라는 얘기죠. 그런 친구는 만나면 안 돼. 이상한 친구들은요, 만나면 큰일 나요. 그럼 0 이상일 때부터 보는 거니까 Y축 오른쪽. 그럼 얘가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고 T절편이 0과 1이죠. 이게 VT, 속도 함수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꾼 거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V의 절대값 씌운 게 뭐라고? 속력. 그럼 속력의 크기는 얘들아 여기서 봐봐. 이것도 잘 봐야 되는데. 야,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가면 속력, 스피드가 커지고 있는 거야, 작아지고 있는 거야?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지. 왜? 절대값이 커지고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작아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다가 쫙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오토바이 소리 알아 너희? 이거 알아? 이거잖아. 이게 속도 그래프 해석할 때 보는 거. 됐지? 여기서 T =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왜 날 보고 웃니, 태인아? 기분 나쁜데? 아니, 야, 갑자기, 야, 생각해봐. 야, 길 가다가 너희들 보고 막 이렇게, 이렇게 웃어. 그럼 재수없잖아요. 그치? 왜 그러는 거야, 태인아? 아니야, 농담이야. 웃는 모습 보기 좋지, 뭐. 태인아, 네. 네가 한번 대답해보렴. 네.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오. 속도의 부호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방향. 운동 방향. 그럼 그 어떤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을 구하시오. 그러면 뭐가 0인 지점을 구하는데? P가요. 위치.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엿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가 뭐가 되는 지점? 0인 지점을 보는 거야. 왜? 이때 운동 방향을 바꾼 거니까. 그러니까 V가 0이라고 해서 얘들아 또 이렇게 착각하더라. 와, 나 진짜 미치겠어요. 쌤 이거 정지해 있는 상태네요. 아니야. 운동 방향을 바꾼 지점이지 정지한 건 아니잖아. 어쨌든 271쪽 보면 1번부터 가볼게요. 보면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답니다. 그때 그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네.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래요. 마이너스 3t 제곱에 더하기 6t래요. 그때 점 P의 속도가 15일 때에 점 P의 가속도를 구하래. 다시 점 P의 속도가 15일 때 가속도. 그러면 속도가 15일 때의 t 값을 구한 다음에 속도를 미분한 가속도에다가 그 t 값을 뭐 하라는 얘기야?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의 속도를 관찰해야 돼. 그럼 속도 V는 얘를 뭐 하는 거야? 미분하는 거야. 그럼 미분해보면 3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얼마니? 6이니? 맞지? 근데 걔가 얼마가 되도록? 15가 되도록 하는 t값. 그럼 15를 좌변으로 살짝 넘기면 3t 제곱 마이너스 6t에 마이너스 9는 얼마야? 0이 되고 양변 3으로 나눠서 적절하게 무슨 분해 해주시면 돼요? 인수분해. 이건 한 번에 되지. t 빼기 3 곱하기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니까 t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인데 t는 시간이니까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t가 3일 때란 얘기야. 그럼 t가 3일 때 점 P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구한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뭐 하는 거야? 미분해서 구해주는 거죠. 그럼 가속도 A는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6t에 마이너스 6이지. 맞지? 그럼 여기다가 t 대신 얼마 대입하면 돼? 3. 그럼 3 대입해봐. 그럼 3초 후에 가속도는 얼마요? 18 빼기 6이니까 12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금방 하잖아. 그 다음에 필수 2번. 진짜 금방 하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점 P에 t초의 위치, xt의 함수가 주어져 있네. 다 이런 식이야. 오, 똑같은 문제인 줄 알았네. t 세제곱에 마이너스 12t의 제곱 플러스 45t래요. 그때 원점을 출발했대. 그때 점 P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에 가속도 구하래. 그럼 운동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속도죠. 그럼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해. 그럼 속도는 3t 제곱에 마이너스 24t에 더하기 45가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꾼 점이니까 일단은 v가 0인 t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아. 맞죠? 그럼 구해보면 양변 3으로 나눠서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t-3 곱하기 t-5 얼마? 0. 그럼 따라서 t 값이 3 또는 5가 나와. 그럼 봐봐. 요 놈의 의미는 뭐냐면 3초 후에 그리고 5초 후에 이 점 P가 위치를 2번 바꿨다는 얘기야. 맞지? 3에서 한 번, 5에서 한 번. 그럼 최초로 운동 방향을 바꾼 점은 3초죠? 그럼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꾼 시간은 몇 초구니? 5초. 그럼 5초 후에 가속도 구하래? 그럼 속도 함수를 다시 미분해? 다 이런 느낌이야. 이거죠? 그럼 여기다 5 대입하면 그때의 가속도니까 얼마예요? 30 빼기 24니까 6 이렇게 구하면 돼. 됐죠? 어? 그 속도가 0인 지점이 어. 0일 때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러니까 속도가 0. 아, 출발할 때 제외하고. 아, 출발은 그냥 정지해 있는 거잖아. 어. 됐어? 오케이. 그런 거 막 물어봐, 얘들아. 괜찮아. 필수 3번. 또 민재가 또 뭐라 했지, 너? 아, 둘이 좀 사이좋게 좀 지내. 3번. 와, 이건 연직 운동이네? 야, 설마 이런 사람 없겠지? 공을 던지면 당연히 뭐 해야 돼? 떨어지지. 그럼 떨어지면 뭐인 지점이 있어? 위치가 0인 지점이 있겠죠. 뭔 말인지 알지? 아, 나 진짜. 아니, 아름다운 사람아. 여기 누구라 할까? 민재? 민재가 공을 촥 하고 위로 던졌어. 그럼 최고점을 찍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 있겠죠? 그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위치가 0인 지점이나 보통 위치를 얘들아 지면으로부터의 거리로 줘요. 떨어졌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인 지점이니까 속도래. 위치가 0인 지점이니까 그렇게 해서 몇 초 후에 떨어졌는지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 순간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던지고 나서 언제 최고점을 찍었는지 구하쇼. 어떻게 구해? 위치를 미분한 속도가 0인 지점을 관찰하면 되지. 왜? 얘도 운동방향이 바뀐 지점 아니야?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 지점은 속도가 0인 지점이야. 됐지? 그때 지면으로부터 50m의 위치에서 건물 50m 그 위에서 던졌나봐요. 처음 속도 15m/s. 막 이건 몰라도 돼. 물리 시간대 하세요.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의 높이. 그게 h인데 사실 얘가 위치 함수죠. 걔가 50 더하기 15t에 마이너스 5t 제곱이래.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 얘들아,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지점이야? 위치가 0이 되는 지점 인 거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면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눠. 이렇게 돼? 그럼 인수분해 해보자. 이렇게 되지? 그럼 t값은 양수값이니까 몇 초 후에? 5초 후에 지면에 탁 떨어지는 거네. 근데 문제는 이때의 속도를 구하래? 속력을 구하래? 속력. 속력은 뭐의 절대값인 거야? 속도. 그럼 속도를 구하려면 얘를 뭐 하면 돼? 일단은 미분하면 되잖아. 얘 미분하면 내림차순으로 쓸게요. 이거지. 그러면 5초 후에 속도는 여기다 5 대입하면 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5지. 그럼 5초 후에 속력은 여기 뭐 씌운 거? 얼마? 35. 답 몇 번? 3번 이렇게 구하면 돼. 어디까지 풀었어? 3번? 4번 갑시다. 4번은 속도 그래프. 위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항상 대비를 하셔야 돼요.
여기 X가 아니잖아. T축이잖아. 여기 V. 속도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네. 여기 B, 여기 T, 이 VT 그래프. 여기 A, 여기 C.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래. 그럼 당연히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첫 번째, 부호가 바뀐 지점이야. 뭐의 부호? 속도의 부호. 그게 B에서 한번, D에서 한번 바뀌었죠. 왜? B보다 T 값이 작을 때는 속도 양수, 클 때는 음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지점. 그러면 이 점은요,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꾼 거야? 2번. 그것도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유심히 좀 해석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A 지점에서는 속도의 부호가 양수니 음수니? 양수. C일 때는 음수. 그러면 A일 때와 C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 왜?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때와 이때 속력의 크기는 뭐가 더 빨라? 그건 몰라요. 속력의 크기, 속력이 누가 더 빠른지를 보려면 이 점에서의 무슨 값 구해야 돼? Y값, 즉 V값을 알아야 구해죠. 왜? 절대값 주는 게 속력이니까. 물론 뭔가 그림상 여기가 더 빠른 것 같긴 해. 좀 더 아래 치우쳐져 있잖아. 근데 그렇게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수학은 아니고 정확한 수치로 답을 구하는 게 수학이라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기억보기 보면 A일 때와 C일 때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 맞죠? 니은 T equal C일 때 점 P의 운동 방향을 P는 운동 방향을 바꾸니? 여기서 바꿔? 안 바꾸지. 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아니죠. 디귿. 디귿 중요. 이거 너희들이 참 이것도 중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 내신에서. 잘 봐. 야, 디귿 보면 D일 때 뭐를 물었어? 가속도를 물었죠. 그럼 얘들아, 가속도는 정의가 뭐였어?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잖아. 근데 여기선 지금 D일 때의 요놈의 가속도를 물었으니까 D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죠. 맞지? 속도의 변화율이잖아. 속도를 미분한 거. 그러니까 D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 음수니? 양수. 그러면 D일 때 T가 D일 때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그래서 디귿 참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5번 이렇게. 그러니까 미분의 정확한 의미를 알면은 당황할 게 없어요.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다 같은 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접선의 기울기로도 속도의 그래프에선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가속도의 부호죠, 정확히는. 됐죠? 그래서 5번 이렇게 가시면 되고, 너희들이 가장 약한 게 뭘까? 난 솔직히 고3, 고2, 고1,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다 통틀어서 중3 이후 시그널이야. 톡톡톡 해주면 돼. 난 도형이라 생각해. 진짜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도 물어보잖아. 도형? 진짜 감으로 풀더라. 내신 최상위권. 그래서 수능 최저에서 다 우수수 떨어지는 거야. 진짜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중학교 도형, 그러니까 중2, 중3 도형이 약하다 그러면 그거 해야 돼. 이번 겨울방학 때. 이번이 겨울방학이 마지막 기회예요. 고3 때 역전할 수 있는. 그때 너희 약점 보완 안 하잖아? 계속 그 등급이야. 그러니까 담임쌤이 고3 딱 올라와서 3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100% 이런 말 할 거야.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너희 수능과 별다른
다를 게 없다 막 이렇게. 왜냐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1등급은 4%로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고2 겨울방학이야. 그래서 나는 고2 때 특히 겨울방학 고3으로 넘어가는 이때 정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진짜. 근데 경험담이기도 해. 그래서 특히 중학교도요. 너희 수능 최저 다 볼 거 아니니? 원하는 데 가려면? 중2, 중3도 진짜 해라. 정말. 뭐 닮은 조건, 삼각형의 닮음, 삼각형의 합동, 평행선 정리, 중점 연결 정리,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외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원과 접선, 원과 직선 사이의 성질 이런 거 다 모르잖아요. 못 풀어요. 지금 내가 쭉 나열했던 것 중에 저게 뭐였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야. 그거 해야 돼. 5번 풀고 10분 쉴게요. 얘들아. 키가 1.5m. 야, 진짜 현실감가 없지 않아요? 야, 1.5m면 5번. 키가 1.5m인 학생이 지상 3m의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 얘들아, 가로등이라고 하자 얘를. 그럼 가로등은 지면과 기본적으로 상식이 수직으로 서 있는 거지? 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상력은 필요치 않아요. 알겠죠? 가로등이 있는데 얘가 3m래. 미터는 생략할게요. 이 가로등 밑에서 어떤 학생이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고 해볼까? 이쪽으로. 어떤 학생이 여기서 1.5m면 얘랑 얘랑의 중간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밑에 딱 서 있으면 이렇게 머리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가로등 바로 밑에서 이쪽으로 일직선으로 왼쪽으로 걸어간대요. 매분 90m의 속도로. 근데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 이야, 근데 더럽게 어렵다, 그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얘들아, 그림자는 어떻게 생겨? 나 이것도 진짜. 야, 생각해봐. 야, 여기 서 있을 때랑 여기 서 있을 때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가 느껴지니? 아, 이거 뭐 그거에 중요하진 않는데, 여기 서 있을 때가 그림자가 더 길어? 여기 서 있을 때 그림자가 더 길어? 1번, 2번. 2번이지? 아니, 너 후레쉬 가지고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비춰봐. 위에서 바로 비추는 것보다 사과가 있고 후레쉬가 이렇게 있어. 너 기하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해. 그 정사형. 그림자 넓이도 구할 수 있어. 후레쉬 딱 켜. 그럼 사과를 딱 비춰. 그럼 그림자 안 생기지, 거의. 살짝 비스듬히 계속 비스듬하게 붙여봐. 그럼 그림자 길이가 길어지지. 길어지다가 얘가 앞으로 움직이면 그림자 길이가 어때? 다시? 길어지다가 짧아지지. 아니, 그냥 상식적인 얘기. 그걸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어쨌든 그래요. 그 그림자의 그림자 끝. 그러니까 학생이 만약에 여기 서 있잖아. 1.5. 그럼 그림자가 이렇게 형성되겠지.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쬐면서 비추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형성될 거 아니야, 그치? 그때 그림자 끝, 그러니까 머리 끝에 그림자, 얘가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 와, 다시 뭐라고? 이 그림자의 끝, 요놈 점이죠? 이 점의 속도를 구하래. 그럼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점에 뭐를 구해야 돼? 위치를 구해야 되지? 왜?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잖아. 그럼 얘의 위치를 구해야 돼. 뭐의 위치? 얘가 움직인 다음에 움직이고 나서 t초의 위치. 맞죠? 그럼 t초의 위치를 구해보자. 만약에 이쯤 갔어, 얘들아. t초 후에 뭐가 1.5m인 학생이. 그러면 얘가 이 가로등에 빛을 비추니까 그림자는 이렇게 형성될 거라고. 맞지? 이게 그림자의 길이죠? 맞지? 그리고 봐봐. 얘가 몇 분, 초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 매분이네요. 분이라고 해야겠네. t를 분이라고 해야겠다. 매분 90m의 속도로 걸었는데, 그러면 얘들아, t분 후에 가로등과 이 학생 사이의 거리는 몇 t니?
얘들아 이건 중학교 건데 너희 I라서 그렇죠? MBTI가? 그러니까 1초 후에는 90m 갔을 거고 1분 후에는 2분 후에는 180, 3분 후에는 그럼 T분 후에는 90T만큼 갔겠지. 이게 T분 후에 학생과 가로등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럼 그림자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90T지. 이거 보여? 중학교도요. 여기 수직이지. 그럼 여기 동그라미 X라고 하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 그럼 여기 전체에서도 얘 더하기 얘가 90도니까 여기 X.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AA 닮음이죠. 그럼 닮음비가 성립하는데 닮음비라고 하는 건 대응변의 길이의 비니까 얘랑 대응하는 대응변이 요 놈이잖아. 그럼 1.5 대 3이니까 몇 대 몇이야 닮음비는? 1대 2. 그럼 1대 2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평행선 정리에 의해서 얘랑 얘랑 또 무슨 행해? 평행하기 때문에 1대 2는 1대 2. 그 두 번째 평행선 정리에 의해서 얘랑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다. 이런 게 다 보여야 돼요.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중학교도요. 그럼 닮은비가 1대 2니까 1대 2여야 돼. 그 말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1대 1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90T면 여기가 90T야. 그러면 그림자 끝이 움직인 거리는 가로등로부터 그림자가 여기서 시작되겠지. 그럼 몇 T야 전체적으로? 180T죠. T분 후에 그림자 끝점의 위치는요, 거리는 XT?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몇 T야? 180T지. 그림자의 길이는 아니야. 그림자 끝을 보라 했으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의 T분 후의 위치는 180T죠. 근데 속도를 구하쇼? 그럼 얘를 무슨 분하면 돼? 2분 후 얼마야? 180. 이걸 무슨 속도라 그래? 등속도? 이렇게 말하나? 물리에선? 등속도, 등가속도? 어쨌든 180이잖아. 그럼 그림자 끝에 속도는 시작 어떻게 돼? 180 미터 퍼 미닛 분이죠? 민준이 쌤? 표정 보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너를 찍은 건데 괜찮아?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도형 되게 중요해요. 그럼 저기서 가속도는 0인 거예요? 가속도는 0이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죠. 미분하면 0이잖아. 가속도가 0일 수도 있지. 물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가속도의 정의는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얘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지? 필수 6번.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의 활용 문제예요, 이게. 이것도 중학교도형. 와우. 얘들아, 너희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해?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해? 뿔의 부피? 또 침묵한다, 또. 뿔의 부피. 너희 1 더하기 1이 뭐야? 2지. 이건 대답하면서 왜 이건 대답 안 해? 그러니까 좀 약간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뿔의 부피라고 하는 거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얼마야? 이거 왜 3분의 1인지 알아, 이거? 그러면 절대 안 까먹는데. 야, 이거 원뿔이 이거 뒤집어서 옆에 양옆에 두 개 이렇게 접하게 놓잖아요? 그럼 뭐가 생성되게? 이걸 뭐라 그래? 원기둥.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해?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거의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이 곱해져. 이걸 정확히 왜 3분의 1이 곱해지냐는 사실 구분구적법을 알아야 돼요. 그건 선택 미적분에서 나와. 수열의 극한 배워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 근데 6번 보면 뿔이 뒤집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물컵 본 적 있잖아. 이 전체적인 뿔에 이 직각 높이가 40이래. 센티미터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뿔의 밑넓이의 반지름 길이가 20이래요. 그때 매초 3cm의 비율로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도록 물을 채운대. 그러니까 봐봐. 매초 3cm씩 수면의 높이가 뭐한대? 높아진대요. 그럼 1초 뒤에 수면 높이 몇 cm야? 3. 2초 뒤에는 6. 3초 뒤에는 9. t초 뒤에는 3t. 그러니까 t초의 물의 양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t초의 수면의 높이, 그러니까 여기 수직이라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 t란 얘기야? 3t란 얘기죠? 이해되지? 여기가 3t. 그때 수면의 높이가 30cm인 순간에 물의 부피의 변화율. 문제가 뭐야?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지. 그럼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뭐를 미분하면 된다는 얘기야? 부피. 위치의 변화율 그러면 위치의 미분이고, 달의 변화율 그러면 달을 미분하는 거지. 속도의 변화율 그러면 속도를 미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부피를 미분한 결과를 구하라는 얘기고, 언제일 때? 수면의 높이가 30이 될 때. 그러니까 수면의 높이가 3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30이 될 때지. 그럼 몇 초 후에 부피의 변화를 구하라는 얘기야? 얘가 30일 때니까 그치. 10초 후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피를 VT라고 하면 얘를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 10 대입한 V'10을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그럼 부피를 먼저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 그렇기 위해선 얘를 자세히 면밀히 관찰해 봐야 되는데, 직각 두 개 있고 당연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얘를 뒤집어 놓은 거니까 닮음이죠. AA 닮음. 그럼 닮음이가 성립하고, 얘가 40일 때 여기가 20이지. 그럼 몇 대 몇이야? 2대 1. 그럼 이거 대 이거도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럼 이 길이에다가 2배 한 게 이 길이죠. 그럼 이 길이의 절반이 이 길이니까 3t의 절반 얼마야? 2분의 3t가 수면의 반지름 길이죠. 그럼 따라서 부피 VT는요, 원뿔의 부피니까 3분의 1이 곱해지고, 밑넓이는 1이니까 파이 r 제곱 2분의 3t의 제곱 얼마야? 4분의 9t죠? 곱하기 높이 몇 t? 3t. 그치. 그럼 얘 약분되고, 파이는 바깥으로 먼저 써주고, 4분의 9에 t의 뭐야? 세제곱이죠. 그럼 얘가 VT인데 얘를 무슨 분해서? 미분한 다음에, 미분을 먼저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니? 4분의 27t의 제곱 파이가 되죠. 그럼 여기다 뭐 대입한 게 답이야? 10 대입한 거. 그럼 따라서 4분의 27 곱하기 10의 제곱 얼마? 100? 그럼 4분의 270 파이니? 그럼 다음 10 대입하면 10 대입하면 미쳤네요. 10의 제곱이 얼마니? 100이니까 10을 곱했어. 4분의 27 곱하기 100이잖아. 맞지? 그럼 4, 100 약분하면 얼마야?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7, 5, 35 5, 20, 135 7, 2, 14에 2, 4, 5니까 675? 675 파이 세제곱 퍼 세컨드니까 몇 번? 4번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럼 여기까지가 속도, 가속도 끝이에요. 별거 없지? 이해 잘 되니?